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집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2, 2023학년도 지금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수능 없이 학종으로 인서울, 의대수시, 교대 갈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에 지금 2024년, 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라는 어떤 패러다임에 맞물려서 우리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수능을 안 보고 대학 가기가 힘들다. 인서울권 또 교대나 의대 가기가. 자, 그러면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린 그 증빙서류, 생활기록부 대신에 대학에서 받는 우리 비인가 학생들, 검정고시 해외 학생들한테 받는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균관대 2022학년도 작년 거 바로 제가 다운을 받아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활동 기간이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정해 참여한 시기. 이게 뭐냐면 검정고시 학생들은 우리가 검정고시를 보면 총점이 100점이 이제 마지막이죠. 총점 100점. 구형부사가 다 합산해서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의 졸업을 뭘로 보냐면 총점이 100 만점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고 학생들 들어가서 3학년 1학기까지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의 학종으로 2년 반 동안에 걸친 그 히스토리, 학교생활, 전공 역량, 동아리 봉사 등등등의 모든 기록이 하나의 테마를 갖고 만들어진 기록이 바로 대학의 입학사관관들과 전공 교수들한테 넘어가는 건데 검정고시도 그러면 졸업이 언제냐? 검정고시는 따로 졸업을 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의 졸업이라는 건 있지만 사실 엄격히 치면 비인가 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상관이 없고 그것도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이죠. 그래서 100점이 총점이 100점이 맞으면 졸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가 총점이 99점이고 98점이면 얼마든지 자기의 모자란 그 점수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몇 번씩 볼 수가 있는데 100점이 되면 더 이상 검정고시를 치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검정고시가 100이야. 그런데 지금 학종에 대한 이런 비교과,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총점은 100점이 나왔어. 더 이상 검정고시를 볼 수 없어. 우리 아이는 100점이 나왔으므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졸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체되기 때문에 100점이 나온 순간 그 후로부터는 이런 생계부에 준하는 대체 서식 증빙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98점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졸업을 안 한 100점이 아니니까 총점이 졸업을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뭐 제주국제학교, 일반국제학교, 뭐 비인가국제학교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로 대체되겠지만 이런 이제 그 외국 소재 그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똑같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비되는 생활기록부하고 똑같이 그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10학년 때부터 이미 세팅이 돼서 어느 나라에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건지도 벌써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한국 대학을 오겠다 그러면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부터 정해야 돼요. 해외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유불리가 대학마다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지금 뭐 미국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이걸 준비함으로써 그 학교에서 재학하는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린 그 2년 반이면 2년 반 일반 학교 아이들의 뭐 2년이면 2년 그 학교 다닌 준비 기간이 다 작성이 되고 그 증빙과 준비 기간이 하나의 자료로서 쌓여야 된다. 기간이. 자, 작성 분량은 한 개 활동 50자 이내. 그래서 이게 지금 대체 서식에서는 우선 보면은 연변, 그래서 활동명. 그럼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럼 이제 이걸 노드맵을 짜야 돼요. 노드맵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하기가 힘든데 어느 의대도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냐, 연대 의대를 가냐, 경희대 의대를 가냐 이렇게 정하면 성균관대 의대를 가냐, 중앙대 의대를 가냐, 순천한대 의대를 가냐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과가 있어요. 내가 뭐 우리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기초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정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생계부에 준하게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렇게 징빙, 직금, 대체서식 작성 이 목록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징빙 자료는 A4 용지
기준 20페이지 이내 제출, 양명 복사는 금지한. 이건 따로 내는 거고 그 증빙한 내용과 내가 했던 과정과 거기서의 내용들은 내가 다시 20페이지를 첨부해서 내는 거고 이거는 그 위에 목록표예요. 목록표를 먼저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요. 활동명이 있어요. 10가지가 있겠죠. 활동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활동 기간이. 우리가 생계부에서 부수를 쌓고 기간을 쌓듯이 활동 기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사항관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고퀄러티의 프로젝트를 전공 역량에 맞춰서 잘 해내도 얘가 대학을 오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8개월 한 아이와 2년, 2년 반, 3년을 한 아이의 기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활동을 봤을 때 기간을 보고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게. 왜? 일반고, 특목고, 자소고 아이들의 학생들의 생계부도 2년 반 재수하지 않는 이상 또 3년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지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 여기 활동 기간이 나오죠. 활동 내용은 우선은 50자 이내로 이런 프로젝트를 어디서 이렇게 인정받는 왜 우리 아이가 어떤 소아청소년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법의학 의사가 되고 싶다, 이게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 뇌과학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흉부외과 의사가 이렇게 생각되면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로드맵을 짠다. 이 로드맵을 짜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로드맵을 짠 다음에 이게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 어느 고등학교냐, 어떤 우리가 의미와 컨셉으로 어떻게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할 때 처음에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적어요. 의미 있게. 그리고 그 마지막 보면 활동 발행 기간이죠. 이것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직인을 찍어주거나 의미 없는 기관에서 직인을 찍어주면 안 되고 교육부면 교육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기관에서 그 활동 프로젝트 내용과 맞게 내가 의대를 가는데 뭐 노동부 뭐 연관성을 우리가 또 프로젝트 하면서 따지려면 뭐 노동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도 의대를 갈 수가 있겠지만 연관성이 전혀 교대를 가는데 뭐 보건복지부 뭐 이렇게 전혀 다르면 안 돼. 그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제가 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체가 뭐냐? 우선 이건 목록표죠. 연변이 활동명, 활동기간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다음에 활동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또 연관이 돼야 돼요. 활동 발행 기간은 어떻게 정확하게 얘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의미로서 이런 곳에서 발행이 됐다. 이것이 생계부가 없는 대안학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이건 양식이고 그 양식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 양식에 맞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냐에 따라서 대학교 갈 때 비교과 역량이 얼마나 더 그 대학과 입학사항관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증빙을 받느냐 이걸 하고도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숙지를 못해서 못 해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MMI 면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과연 뭐냐. 우리 아이가 해외고를 다니고 검정고시고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대안학교에도 생활기록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안학교의 생활기록부는 사실은 이런 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우리가 정확한 발행기간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공직력 있는 곳에서 발행이 되는 걸 갖고 해야 경쟁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체제가 되면서 이제 지금 비인가 생계부 없는 우리가 검정고시 해외고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안 보고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 의대나 교대나 뭐 일반학과나 경영학과나 문화콘텐츠학과나 이렇게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생계부는 준하는 이런 학교생활교육부 대체서식 증빙서류는 활동 기간이 들어가고 정확한 발행일이 지켜야 되겠고 정확한 발행 기간이 공증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3개월, 6개월에서는 그것이 지금 합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러프하게 잡으면 2년이고 타이트하게 딱 그 기간만 잡으면 지금 갈 수 있는 게 1년 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년 반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오면서 이것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방법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대체서식, 이런 어떤 전공 역량을 갖고 대학을 갈
그런 열정과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잡아라.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정확한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거 정말 이거를 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의지가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대안학교 학생들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때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대체서적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명, 기간, 내용, 발행 기간이 정확히 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나 봉사나 거기에 대한 독서나 거기에 대한 어떤 동아리 같은 이런 생활기록에 준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은 로드맵부터 짜야 되는데 그건 또 방법들이 차근차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을 아예 안 해드린 게 아니라 제 한 유튜브나 권현 아카데미 네이버 TV나 제가 쓴 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서 이걸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바뀐 또 이런 어떤 다이렉트로 금방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고 싶으시면 유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진정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전 또 다음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